오늘 새롭게 온 애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비중이 높은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관련주에서 만약 종목을 고른다면 우량한 애들이 많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고를 때 재무제표 꼭 보시고 관련이 있으면 좋고. 대표님 뭐 하세요? 뭐해 씌웠어? 우린 깐부잖아. 사인 같이 하자. 농담이지 사실은. 원래 우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친필 사인으로 선물 보내는 건 원래 있었는데 평균 일주일에 한 10건 내외로 이렇게 사인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거의 100건 사인했어. 뭐해시. 제가 사실 직접 해야죠. 직접 하고 되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던 멤버십 제도예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홍보 같은 걸 많이 하진 않죠. 제가 뭐 그걸로 주수입을 하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자 노트, 부자 컵, 그리고 이런 사인 책 이렇게 보내드리는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 강의하는 방송들 전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단톡방에 초대해서 좀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독자 수는 계속 18만에 멈춰 있는데 희한하게 멤버십 회원님들이 많이 느셨어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주식 분석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장주 분석도 잘하고 또 매주 한 번씩 하는 라이브 방송 질문 응답 더 잘해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이세무사랑 같이 해서 부자 되고 주식도 더 잘하게 됐다라고 기뻐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인하다 정신없는데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지. 자, 장마감 분석하러 고고고! 자, 이제 바로 시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1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11월 15일이면 정확히 딱 11월의 반이 지난 날이고요. 이제 또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뭐 2021년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12월 2021년이 다 가고 있다 또는 뭐 11월이 반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좀 크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크게 보면 우리 거래소 지수는 크게 보면 작년 코로나 바닥 대비 많이 오른 상태, 그리고 좀 더 중기로 보면 7월 초 고점에서 지금 11월까지 거의 한 3-4달 동안 조정받고 있는 상태, 장기로 보면 코로나 저점 대비 2배 오른 상태, 몇 달 정도의 중기로 보면 한 4개월 동안 지수가 3,300에서 3,000까지 흘러내린 상태, 그리고 최근 한 2-3주 또는 한 달 정도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일단 차트는 쌍바닥 상태가 됐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요. 목요일날 양선 나오고 금요일날 양선 1.5% 상승해 오늘 또 거래소가 1%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3일 연속 양선으로 전저점 2,900 빼는 그 하락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상승해서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상승 또는 위기를 좀 탈출하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면은 안정권이냐? 안정권은 아니에요. 안정권 아니야. 왜냐면 아직 3,000포인트가 안 됐고요. 위로 지금 121선, 200일선, 60일선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한 3,100 정도는 돼야지 마음이 좀 편해지고 3,200 정도 되면 우와 신고가 가겠다 이 정도지 아직 3,000으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권은 아니지만 위험 구간은 벗어났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이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랑 코스닥이 차트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거래소는 위험 벗어났지만 아직 좀 마음은 불안하고 코스닥은 왜 그러냐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바로 추세 매매거든요. 추세 매매의 반대말은 쉽게 말하면 평균값 매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평균보다 싸다고 보고서 사는 거, 또는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으면 평균보다 비싸다고 보고 파는 거, 이게 이제 추세 매매의 반대인 역추세 매매가 될 것이고요. 저 같은 추세론자들은 올라가는 게 좋고 우상향하는 게 좋으니까 중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중장기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추세 매매에 익숙치 않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주가를 편애하는가 아래에 있는 주가를 마음 편애하는가, 그거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자인지 역추세 매매자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수는 그래서 하여간 오늘 상승이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코스닥 차트만 보면 와 이거 신고가 뭐 1,050, 1,060, 1,070 갈 것 같은데, 근데 거래소 지수 보면은 왠지 한 번 더 걸릴 것 같고 좀 계속 걸렸거든요. 4달 동안 애매한 수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에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이쁘고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SK하이닉스 오늘 4% 올랐습니다. 4%. 그리고 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 3% 또 올랐는데요. 셀트리온이 압권이었네요. 셀트리온은 윗꼬리까지 감안한다면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윗꼬리 17%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다 거의 탑30 위에서 놀던 분위기였는데 유럽에서 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았다. 이 조례가 근데 사실은 완전 새로운 재료는 아니죠. 왜냐하면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승인 심사를 들어갔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승인이 나서 갑작스러워 주가가 오르다가 윗거리를 약간 두드려 맞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갖고 이거 역배열 이겨내고 계속 갈 수 있는 재료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카카오페이 3% 반등. 하이브 하이브가 지금 계속 신고가 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하이브가 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상향 신고가를 계속하는 종목이고요. 하나가 더 탄생했죠. 바로 LG이노텍.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이브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있고, 하이브는 엔터주의 대장주다. 그러니까 엔터주도 관심 갖자. 이런 논리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LG이노텍 차트는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LG이노텍 보면 6%가 올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요때 한 6, 7월 달쯤에 이 종목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두 번 움직인 거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움직이고 지금 움직이고,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어요. 뭐죠? 뭐 맥스트랄지 자이언트 스텝 20%나 올랐던데, 그 자이언트 스텝 제가 요때 했던 거란 말이에요. 5, 6월 달에 거인의 발자취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형주도 움직이는 장세니까 대형주에서 저는 LG노텍을 좀 주목해라. 그 이유는 요게 이제 저는 예전에 카메라 그게 있었어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논 DSL로 출사도 다니고 했었고, 참 웃긴 게 그런 DSLR 그런 커뮤니티 가면은 이 렌즈 이름들이 되게 웃겨요. 무슨 뭐 만두 렌즈, 뭐 여친 렌즈, 뭐 밥통 렌즈 막 해갖고, 이게 뭐 아빠 렌즈, 엄마 렌즈 해갖고 엄청 큰 거 아빠 렌즈, 엄마 렌즈, 여친 렌즈, 뭐 만두 렌즈, 렌즈가 막 이만한 거 갖고 다니고 출사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래돼갖고. 근데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카메라 렌즈는 아니지만 쪽이죠. 광학 쪽에서 지금 스마트폰 또는 메타버스 또는 자율주행까지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메타버스가 있고, 이런 기술 있는 하드웨어 제조하는 메타버스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 메타버스가 있는 거고, 또 컨텐츠 관련 메타버스가 있는데, LG이노텍이 지금 3연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광학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랑 자율주행 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이 차트를 딱 보면 여기 역사적 신고가란 말이에요. 역사적 신고가인데 지금 요 위치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맴돌다 다시 가는 거라서 이평선의 이격이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신고가야? 신고가 맞습니다. 이렇게 월봉 보면. 그래서 아직 대형주가 저는 강하게 하는 형세가 아니라서 좀 얘를 최근 몇 달 동안 등한시했는데 결국 또 갈로는 간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로맨스 드라마 보면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게 인연이라면서 뭐 이러면서 연애하잖아요. 안 웃겨? 근데 제가 주식을 20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3박자로 하니까 재무제표가 너무 좋은데 안 가는 건 언젠간 가더라고. 또는 재료가 진짜 좋은데 안 가는 건 언젠간 가. 차트가 진짜 모여있고 이평선이 너무 잘 이쁘게 돼 있으면 언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는 아니고 늘 말하지만 한 80%의 확률, 90%의 확률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재무제표, 막 이게 완벽하게 성장, 막 영업이익률 30%, 매출액 증가율, 유보율 막 몇천 %, 부채 비율 10%, 20%, 근데 퍼가 3밖에 안 돼? 이런 것들이 막 왜 안 가지 하니까 6개월 있다 가고, 또는 재료가 진짜 좋은데 왜 안 가지?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LG이노텍 오늘 보면서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성장 산업에 발 걸치고 있는 애들 분석 잘하면 언젠가 간다는 거 오늘 또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 해봤고요. 거래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어디에 있었냐? 오늘 돈은 셀트리온 3인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엄마랑 형제야, 진짜 콩가루도 아니고 그런 콩가루가 어딨어요, 그죠? 근데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라는 구분이 있어요.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구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그럼 셀트리온 홀딩스가 엄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기가 갖고 있고 서정진이 갖고 있어요. 서정진 회장이. 그러니까 얘는 뭐 따로 엄마가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엄마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이 54% 갖고 있어요.
그럼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은 절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셀트리온이 모회사, 셀트리온 제약이 자회사예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회사 자회사는 상법상 용어예요. 그냥 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 자꾸 셀트리온 삼형제 하면서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엄마 회사, 셀트리온 제약은 아들 회사,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그룹사 또는 셀트리온 3인방 이 말이 맞는 거지. 셀트리온 삼형제는 족보를 무시하는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행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또 중요한 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상법의 내용을 좀 알면 좋거든요. 합병, 분할 이런 거 다 상법상 의결사항이고 상법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도 다 나와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사의 거래 대금이 진짜 많았고요. 오늘 NC소프트는 다시 내려갔네요. 그래서 NC소프트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야,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치면 이거 어쩌란 얘기냐. 근데 이틀 동안 다시 좀 제자리로 막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거래가 많이 터졌네요.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아, 덱스터 대단합니다. 덱스터 오늘 와 진짜 이거 끝없이 올라가네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 기술력 있는 회사를 일찍 잡아냈을 때 덱스터는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매달 하는 성장주 라인에서 제 기억엔 한 7월 정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7월 8월 그때보다 지금 거의 두세 배가 올랐네요. 덱스터. 그리고 LNF는 전기차죠.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중간 보스 3인방이라고 했죠.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까지 YG 플러스, YG 계열사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역시 제가 예전에 요거 여름에 요때 제가 잡아놨었던 종목인데 신고가 딱 칠 때 그때가 5만원대였는데 지금 15만원까지 3만원 올랐는데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메타버스 버스 타요 메타버스 안 타요 갑니다 뭐 이런 농담하면서 그때가 예전이었는데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발자취 오늘 20%나 오르면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디어유 최근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승률로 갑니다. 상승률로 가면 상승률에서 오늘 상한가가 5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지오 엘리멘트 그리고 디어유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니까 장이 좀 3일 동안 오르면서 또 신규 상장주에 사람들이 좀 관심 갖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최근 장에서 신규 상장주는 그다지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제주반도체를 보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강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또는 뭐 덕산테코피아 또는 KC 이렇게 좀 반도체에서 좀 이름 있는 애들 반도체에서 이름 있는 애들이 오늘 좀 몇 개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쪽 아닌 애들 중에 메타버스가 눈에 팍 띄죠. 자이언트 스텝이 21% 그리고 그 아래에 덱스터가 12% 그래서 이쪽 애들이 오늘 좀 강했고 오늘 그리고 로봇 관련들이 좀 좋았어요. 로봇 관련주들 러셀이 13% 그리고 또 T로보틱스가 10%. 메타버스에서 맥스트도 있었네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던 메타버스인데요. 얘도 메타버스 플랫폼 쪽 관련이 있어갖고 일반 메타버스랑 조금 업종이 그 기본적인 사업 내용 좀 다르니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돈이 어디 몰려 있냐? 셀트리온 3인방에 몰려 있었어. 근데 이렇게 윗골이 나오고 막 제약바이오로 이끄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 차라리 걔네 말고는 어느 쪽에 돈이 몰려 있었냐? 기존에 가던 애들 제가 잼 장사라고 했던 애들 중에 메타버스가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근데 그 얘기는 게임과 엔터도 다시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잼 장세는 아직 안 끝났다. 메타버스 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새롭게 온 애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비중이 높은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근데 오늘 SK하이닉스가 4%가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로 KC랄지 덕산테코피아랄지 뭐 이런 애들이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면 우량한 애들이 많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고를 때 재무제표 꼭 보시고 비메모리 관련이 있으면 좋고 또는 부품 국산화 관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좀 있고 영업이익률도 좀 괜찮은 재무제표를 찾아보시면 반도체에서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으니까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대신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이니까 두 줄.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장식 지랄하면 돼. 지랄 아니고 지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장중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틀 양선에 오늘 양선까지 거래소 코스닥
적산병 만들면서 거래소는 3,000포인트 회복 시도 중이며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하며 모든 중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섰네요. 아시아 증시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이 높은데 아침부터 셀트리온 3인방의 급등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일단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4%대 상승,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특히 셀트리온 10%대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 오늘도 3%대 상승하면서 우상향 역사적 신고가 패턴의 전형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메타버스 플러스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LG이노텍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대열에 하이브와 함께 동참하게 되었네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인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가장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한 IT주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제주반도체, KEC, 덕산 테코피아, 월덱스, 네페스 등이 8%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승했던 게임, 엔터, 메타버스, NFT는 숨고르기 조정 중입니다. 정리하면 지수는 전고점 급락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안정권, 오늘 강세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둘 중에 하나를 포트에 편입했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존 강세 테마들 숨고르기 후 언제 재상승할지 관심 지속,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반도체 반등 언제까지 갈지 관심 요망.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